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이제 실기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한번 이 과목에 대해서, 시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여러분들 이제 필기 전부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재 감식 평가 기사 필기가 좀 그래도 좀 수월한 편입니다. 이 타 자격증, 타 기사 자격증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좀 약간 수월한 편이에요. 자, 그런데 실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실기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죠? 주관식입니다. 실기는. 자, 그래서 사실상 필기랑 실기랑 이 시험 범위는 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데 실기는 주관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왜냐하면 필기 같은 경우에 이 보기 4개가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자, 1, 2, 3, 4번 중에서 3번이었지 하고선 적으면 되지만 실기는 그냥 안 쓰면 틀리고 잘못 쓰면 틀리고 틀리게 쓰면 글자가 이제 내용 난 알고 있었는데 다르게 썼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오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합격률이 많이 낮아요. 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것도 타 기사와 비교했을 때 합격률이 화재 감식이 유달리 낮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균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필기 때 여러분들이 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마음을 갖고 실기를 공부하면 진짜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실기 때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20문제 중에서 단답형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사실 이제 서술형이라던가 아니면 좀 길게 써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단답형 문제들, 그냥 뭐는 뭔지, 뭐는 뭔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다는 아니더라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60점 이상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답형 문제를 좀 많이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화학 반응식,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 계산 문제, 전기라던가 각종 이러한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난이도가 물론 암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가 좀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런 문제는 전부 다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기출 문제도 보고 내용도 보시겠지만 많이 나왔던 것들 위주로 좀 암기를 하면 좀 합격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필기 때처럼 무조건 이것만 보면 다 합격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한 어느 기출을 보더라도 70점 정도, 70에서 한 75점 정도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점수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먼저 앞에 내용들부터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풀어보는 건 아니지만 뒤에 이제 기출 문제들 아니면 예상 문제가 있는데 한 번씩 쓱 한번 보고선 역으로 내용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공부할 때 좀 도움되거든요. 파악하기 좀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기출 이제 최근 거부터 이제 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같은 문제나 자, 유사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나왔던 문제라고 다음엔 안 나오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거와 이제 비슷한 유사 문제. 그래서 이제 나왔던 문제, 기출 문제를 이제 그냥 단순히 문답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설과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약간 수치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자, 같은 내용인데 다른 걸 물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맞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내용을 당연히 자세하게 보되 이제 정독을 한 2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여기 문제가 여러분들 실기책을 보시면 거의 책 중에 절반이 문제거든요. 여기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이거 사실.
자, 그래서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풀어보면 몇 회독 이렇게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소 뭐 3에서 5회독 정도만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합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문답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문제, 답, 플러스 해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 상황. 자, 화재 현장 출동 중 연소 상황 파악입니다. 이쪽은 그렇게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 내용 한번 그냥 편하게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출동 중 화재의 진행 발전 상황 관찰해야 되죠. 자,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요? 연기의 색은 어떤지, 뭐 검은색인지 아니면 하얀 연기인지, 그리고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자, 화염의 크기와 높이는 어떤지, 이상한 소리, 뭐 폭발 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렸는지, 아니면 이 냄새, 가끔씩 이 연소 생성물, 연소 가스 중에서 특이한 냄새를 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를 가지고 어떠한 물질에 불이 붙었다, 어떠한 물질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어디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 상황 조사 한번 쭉 보면 됩니다. 화염 어디로 분출되었는지, 자, 풍향과 풍속 기록하고, 자, 연소 확대 방향성 이런 것들 보고, 자, 냄새를 통해서 뭐 플라스틱인지, 뭐 고무인지, 아니면 화학 약품 등인지. 이 화학 약품 같은 경우에 이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약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폭발 현상. 자, 그 화재 현장에 어떤 건물이고 뭐 어떤 물질이 있고, 자, 이 타는 물질이 이만큼 있는데 갑자기 연소가 너무 크게 났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지를 판단을 한다. 자, 그리고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되, 자, 보통은 최초 진술의 신뢰도가 높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네 이익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정신없을 때 최초 진술의 신뢰도가 가장 높아요. 자, 사진 촬영 녹화 당연히 해야 되죠.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어 놓은 거, 예전에 찍어 놓은 것들 전부 다 핸드폰을 따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뭐 백업이 되죠. 옮겨가기 때문에 이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 1년 전 아니면 뭐 많게는 이제 뭐 5년 전.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사진 8년 전 거부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 거 보면 그때 기억이 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7년 전에 뭐 한 거 뭐 했었어? 물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야, 그때 거기 옆에 누구 있었어? 아니면 그때 상황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겠죠. 사진을 보면 아, 7년 전에 이 갔었고 옆에 누구 있었고 그랬지? 라고 기억이 나겠죠. 그것 때문에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녹화를 해야 됩니다. 진행이 변하고, 자, 객관적인 조사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하겠죠. 내 기억으로 아, 그때 거기 그랬으니까 화재가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 증거는 뭐예요? 내 기억이잖아요. 객관적이지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도착해서 촬영한 시간을 확인 기록하고, 자, 여러 방향에서 촬영하고, 자, 가능한 높은 위치에서 여러 방향에서 촬영을 한다. 자, 이런 것들 다 촬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과연 물질의 종류 및 특징 보겠습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화재의 분류. 자, 여기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A, B, C급. 근데 자, 우리가 이제 NFPA, 뭐 NFTC 이런 거 막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자, 국내 기준은 이건데 금속 화재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이제 이걸로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화재다. 만약에 이제 뭐 종이나 뭐 목재나 뭐 한우, 뭐 집 이런 데서 불났다라고 하면 그냥 A급 화재입니다. 뭐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자, 기름에서 불났다. 위험물로 치면 사료 위험물이겠죠. 그래서 위험물은 B급 화재, 전기적인 원인 때문에 화재가 났다. 뭐 합선, 누전 이런 것 때문에 불이 났다. 그러면 C급 화재, 금속도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칼륨이라던가 나트륨 등등등등 각종 금속의 분말들 불 나거든요. 그러면 D급,
식용유는 사실 유류에 들어가지만 인화점이 매우 높은 그러한 물질이고 가정에서 식당에서 많이 쓰는 물질이죠. 그래서 K급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자, 표시 색상 백황청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기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서 암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 일단 가장 쉬운 게 A급, B급, C급, D급, K급. 자, A급은 무슨 화재라고 했었죠?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이렇게 한 두 번씩만 써보시면 다 암기되거든요. 많이 암기가 됩니다. 전기 화재, D는 금속. K를 뭐라고 그랬죠? 식용유 화재. 색깔은 백색, 황색, 청색, 무색. 여러분들 혹시나 소화기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자, 소화기에 이렇게 백색으로 A, 동그라미, 그리고 황색으로 이제 안에 색깔이긴 합니다만 자,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이 약간 다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청색으로 C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황색이니까 약간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표시 색상이거든요. 흰 색깔, 황 색깔, 이제 파란 색깔로 A, B, C라고 써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소화기는 A급, B급, C급에 이제 적응성 있는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라는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되고 D급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이 금속이 있을 리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뭐 실험실이라던가 아니면 이러한 뭐 산업 현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자, D급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잘 비치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준대로 암기하면 되고 가스 화재까지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재 현장 도착 시 조사. 자, 연소 상황 관찰해야겠죠. 발화 건물과 주변 건물의 화염 발생 상황, 출하 상황.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고 계속 같은 내용 나오죠. 자,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건지. 지붕 파괴 등 이런 것들. 주변 건물 연소 상황, 화상자 유무, 폭발음, 개구부, 통전 상태, 전기가 통했는지. 그러면 이제 전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자, 기록 관리. 뭐란다? 촬영을 해서 기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특이한 소리, 뭐 가스 분출음, 뭐 퓨 하는 소리가 나면 어디서 이제 가스통에 있는 밸브가 열려갖고 가스가 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소 범위, 연소의 진행 방향, 연소 확대 속도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피해 상황 파악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계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관계자 확보는 왜 할까요? 자, 이 관계자의 진술이 중요하거든요. 화재 이제 출동,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화재 조사관들이 그 화재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화재 조사관들은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화재 현장, 이미 진압된 현장에 가서 그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겠구나. 경험과 지식과 이 과학적인 이러한 뭐 실험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는 거지. 실제 화재 났던 이제 현장의 상황이랑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관계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계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 관계자는 누굴까요? 어떤 이 건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주인, 건물주가 있겠죠. 아니면 건물 관리인.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뭐 임차인이라고 하죠.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가게면 가게에 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빌딩에서 불이 나갔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 사람들의 어떠한 목격담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의류가 물에 젖었거나 불탄 흔적 등 더럽혀져 있는 사람. 이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진압 과정에서 이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럼 젖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물질에 젖어 있는 사람. 자, 집에 있다가 속옷만 입고 아니면 옷 다 벗고 자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맨발로 막 뛰어나와야 되죠. 이런 사람들을 당황하거나 울고 있는 사람. 자, 가지 두고 뭐 급한 대로 챙겨 나올 거 아닙니까? 껴안고 있거나 물건을 반출하고 있는 사람. 화상을 입거나 코에
검게 그름이 이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 관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해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관계자에 대한 질문 요령 보겠습니다. 자극적인 언행 삼가. 자, 일단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연히 이제 마음적으로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불났는데 당연히 이제 뭐 침착하고 그럴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자,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하고 허위 진술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뭐 아무래도 화재 조사관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접 보진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자, 그런 것들은 뭐 듣기는 하되 배제를 해야겠죠. 여기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봐도 이러한 물질이 없는데 자, 여기서 무슨 뭐 핵폭탄이 터졌어요. 이런 말 하면 이런 건 당연히 배제를 해야겠죠. 자, 일문일답 형식의 개통적 질문을 한마디로 이제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뭐 불 어디서 났어요? 아, 어디서 시작됐어요? 연기 색깔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대체 관계인 질문도 하고 기한되고 안정된 질문 장소를 선택하고 신속 질문 및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유도 이제 답변을 요구한다. 그리고 막 취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이제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짧게 묻고 그냥 이제 거의 이제 단답형으로 끝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질문 사항 보겠습니다. 출동 시에 있어서 조사는 발견 상황, 화재 발생 전의 상황 등 진술을 통하여 발화 범위, 발화 지점을 한정하기 위해서 행한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발화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 물어보겠죠. 어디서 불 났어요? 어디서 불 난 거 처음으로 봤어요?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면 이제 추정하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일단 범위를 줄일 수 있겠죠. 만약에 100명한테 질문했는데 한 96명이 전부 다 2층 만약에 201호에서 불 나는 거 봤어요라고 하면 뭐 거기가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근데 한 명은 1005호에서 났어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2층과 10층은 너무나 이 갭이 크기 때문에 다 조사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발화 범위를 좀 이렇게 한정하기 위해서 좋겠죠. 한 100명 중에 96명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지는 않죠. 그 정도의 비율이면 201호가 이제 발화 지점이다라고 한정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진술 내용으로부터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자,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관계자가 화재 현장 전체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복수의 관계자, 여러 명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청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화재 난 거 잘 봤고 잘 압니다라고 해서 질문해서 되게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막 이익을 노리고 거기다 불을 지른 뭐 건물주였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보험금 노리고. 그럴 경우에 한마디로 허위 진술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명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관계자별 질문사항, 최초 목격자, 초기 소화자, 뭐 신고자, 대피자, 성명, 주민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 다 파악해야 되죠.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야지 그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중에 뭐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소, 거기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자, 간 시간 어떻게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어떤 형태로 타고 있었는가?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불은 껐는가? 신고는 했는가? 아니면 대피는 했는가? 누가 어디로 알렸는가? 소활동을 했는가? 어땠는가? 이런 것들 다 물어봐야 되죠. 자, 관계자입니다. 자, 최초 목격자랑 초기 소화자, 신고자, 대피자는 자, 이 건물의 관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가게,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옆에 가게에 자, 밖에 불 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소화기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불 꺼요, 안 꺼요? 일단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목격자랑 초기 소화자는 건물의 관계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이런 것들 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자, 아까 이야기했던 자, 여기 건물과 관계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물어보게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왜 물어봐요? 혹시나 이제 집에 이 사람 혼자 탈출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종업원들 다. 자,
용도, 구조, 층수 이런 것들 이제 관리자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연 면적 및 건축형과 화재 발생 전 사용 관리 실태. 예를 들어서 뭐 1층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제 어떠한 이제 뭐 조리 도구 중에서 불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겠죠. 자, 상가 같은 경우에 용도별 배치 그리고 이제 물건의 배치. 가능성이 있는 취약시설. 이제 관리자들은 왔다 갔다 이제 건물들 다 관리할 거기 때문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타는 물질이 적재가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다 알 거 아닙니까? 가스시설은 어디에 있었는지, 뭐 불안해 보였던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겠죠. 화기 취급 설비, 기구의 설치 위치와 종류,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죠. 알아야지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별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인명피해 조사 범위. 소화 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소화 활동하는 중에도 이제 사망자, 부상자가 나올 수 있죠.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얼마입니까?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입니다.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뭘로 본다?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봐요. 넘어가 버리면 73시간 뒤에 죽었어요. 그러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는 안 보는 겁니다. 자, 부상의 정도 잘 나옵니다. 중상 3주 이상 입원, 경상, 중상 2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괄호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되죠. 입원 치료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을 해요. 자, 3주 이상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19일 나왔습니다. 19일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통원 치료를 해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뭘로 본다? 그냥 중상으로 봅니다. 다만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만 흡입을 한 사람이에요. 한 두 번 마셨고 나왔는데 뭐 켈록켈록 하다가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아, 나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은 뭘로 본다? 경상으로도 안 보고 그냥 이 사상자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화재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뭐 죽었다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뭐 사망했다. 어쨌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화재사로 봅니다. 통틀어서 화재사로 보는데 뭐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따라서 분류는 해야 됩니다. 여기 별표 하나 할게요. 자, 소사 보겠습니다. 소사는 뭐냐면, 자, 화재로 인한 화상과 더불어 화염에 의해서 불에 타거나, 자, 아주 무서운 거죠. 자, 화재로 인해서, 자, 화상입니다. 직접적으로 불에 타갖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이제 불에 타갖고 이제 사람이 진짜 이 화상으로 죽으면 진짜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불에 타서 죽은 겁니다. 그거랑 일산화탄소에 의한 유독가스 중독과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 합병돼서 사망한 것. 그래서 이걸 소사라고 합니다. 이거 볼게요. 자, CO 중독사는 뭡니까? 자, 결국에 CO 때문에만 죽은 거. CO가 원인.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화상사는 뭐예요? 화재로 인한, 자, 화염 등 고열이 피부에 작용하여 화상을 입은 후 그 상황에서 2차적인 조건에 의해 사망한 거. 자, 화상사랑 소사랑은 다르죠. 소사는 뭐냐면, 자, 불에 타서 바로 죽은 겁니다. 아니면 CO에 의한 중독과, 자, 질식 등이 합병돼서 사망한 것. 그래서 여기에 CO 중독사가 좀 어떻게 됩니까? 약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화상사는 화재로 인해서 불에 타갖고 2차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망한 것. 질식은 뭡니까? 연기에 의해서 숨이 막혔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CO랑 달라요. CO는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질식은 아니에요. CO는 뭐냐면, 자,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CO가 들어오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숨을 쉬어요. 얘도 기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이제 결합을 해버려갖고 산소 운반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을 하게 되면, 자, 숨 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는 동안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뭡니까? 막힌 겁니다. 숨을 못 쉬어요. 질식사는. 차이가 있죠, 이거랑 이거랑. 쇼크는 뭐냐면 화재에 따른 현상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인체에 아주 큰 충격이 전해지면 그냥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또는 신체가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 쇼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쇼크사인데 교통사고 이런 게 아니라 화재로 인해서 쇼크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쨌든 화재사 안에 쇼크사도 있고 CO 중독사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질식사도 있고 소사도 있고 자 화상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구분하는 게 좀 어렵죠. 소사는 둘 다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인명피해 현황 파악. 자, 건물 내에 대피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화재 진화 작업 시 조사. 그래서 계속 똑같은 내용 나와요. 이런 것들 조사해야 되고, 자, 현장 출동 보고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 이거 작성해야 되죠. 이런 것도 입수해서 어떤지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잘 작동을 했는지, 자, 스프링클러 작동했는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별표 3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나오긴 나옵니다만, 인명 및 재산 피해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피해는 두 가지로 조사합니다. 인명 피해랑 재산 피해. 인명 피해는 자,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이제 사상자 정보 및 발생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되고, 재산 피해 보겠습니다. 자,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불을 나면 타버리죠. 책이나 이런 나무 같은 경우 검게 탈 거 아닙니까? 탄화, 용융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 안에 전자 제품 부품이 녹아요. 그럼 녹을 수 있겠죠. 집에 있는 이런 철제, 책상이 이제 열에 의해서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에 의한 피해, 이제 타갖고 떨어집니다. 파손에 의한 피해겠죠. 그리고 소화 활동할 때 물 뿌릴 거 아닙니까? 물에 젖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가구나 가전제품도 있을 겁니다. 멀쩡했는데, 불을 안 붙었는데, 그런 것들 물로 의한 피해, 우리가 수송 피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연기로 인해서 뭐 그을렸다, 뭐 꼬매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다 닦는 것도 일입니다. 물품 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이 종류에 따른 조사 범위, 아니면 조사 범위에 따른 종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진화 작업 상황 기록, 신고자 및 관계자.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작동이 됐는지, 이런 것들 됐는지, 이런 것들. 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 당연히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진화 작업 시, 자, 불필요한 방수. 왜냐면, 자, 진화 작업할 때 여기 내 재산 아니고 내 건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수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방수, 그리고 물도 아깝잖아요. 자, 아껴야 되죠. 그리고 물건의 파괴 이동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됩니다. 자, 물건 파괴 안 하고 이동 안 하고 옮기거나 증거물 확보할 수 있으면 되도록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조사할 때도 좋아요. 자, 불가피하게 현장에 있는 물건을 파괴,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자, 이동 전의 위치를 기록해놓고선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조사할 때 당연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서 파괴 최소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현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 증거물 등은 천막 등으로 가려놓는다. 자, 현장 보존 누가 한다? 소방청장, 본부장, 소방서장. 이걸 우리가 소방관서장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소방관서장이라고 나오면 이 세 직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화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 조치를 하거나 그 인근 지역을 뭘로 한다? 통제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누가? 소방관서장이. 소방관서장에 누가 들어간다? 청장, 본부장, 소방서장. 자, 만약에 실화의 혐의가 있다. 그럼 수사를 해야 되면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의 통제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냥 단순히 불만 났다. 그럴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 자, 범죄 우려, 수사에 이제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당연히 변경 훼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려운 내용 없는 첫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 화재의 종류에 따른 급수와 나와 있는 이제 이 사상, 부상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명 재산 피해 정보 수집 조사 범위 정도만 잘 보시면 이쪽 파트에서는 더 이상 볼 거는 없고 다 읽어보면 맞는 내용만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